컴퓨터란 뭔가? 컴퓨터는 사람과 기계가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생겼었지. 그리고 컴퓨터는 이곳저곳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로 쓰고 있기도 하고, 집에 냉장고에도 있고, 밥솥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고, 로봇도 있고,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컴퓨터를 왜 쓰는 걸까? 쓰면 뭐가 좋을까? 그리고 그걸 쓰게 하려면 어떤 걸 우리가 배워야 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컴퓨터는 계산기라고 했죠, 계산기. 얘는 계산기야. 계산을 해요. 계산을 엄청나게 빨리 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안에 연산장치라고 하는 CPU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CPU가 연산할 수 있게 얘는 우리의 머리로 친다. 머리. 얘는 머리야. 계산하는 머리. 그리고 이 뭘 계산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지. 이거는 우리의 기억력 또는 노트라고 해요. 노트. 필기하는 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정보들을 넣고 뺄 수 있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등등 입력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출력 장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얘기했어야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 파란색 부분에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줘. 그런데 여기부터는 기계가 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계 언어로 변환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좀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컴퓨터를 쓰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지. 계산이 빨리 할 수, 빨리, 아주 빨리. 이 빨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초당 몇억 번의 계산을 순식간에 해버릴 수 있는 거지. 더 좋은 컴퓨터일수록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수학을 할 수 있어. 수학을 할 수 있어.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냐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한 곳에 모으는 역할을 해요, 컴퓨터가.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인터넷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내 블로그도 올리고, 일기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 정보들을 계속 컴퓨터로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지식을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편지를 쓰거나 책을 내거나 했지. 근데 지금은 아주 잘 아는 전문가의 지식들을 우리가 인강 같은 경우로 배울 수 있어요. 인강은 그 사람은 지금 서울에 있지. 하지만 우리는 수원에 있고, 누군가 제주도 있고, 누구도 해외에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이라고 하는 계산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줬고, 우리는 원격지에서 거기 인터넷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지식들을 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뇌가 되는 거예요. 뇌. 거대한 인류의 뇌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게 컴퓨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뇌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넌 입력만 하고 있는 컴퓨터다가 계속 큰 뇌에다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정보를 내가 역으로 쓰고 싶다.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코딩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코딩을 할 컴퓨터는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이 수업에서 어떤 컴퓨터 쓸 건지를 한번 보여줄게. 자, 컴퓨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CPU와 메모리 장치, 그 다음에 사람이 쓸 수 있는 입력 출력 장치로 이루어진 기계 덩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트북 같은 걸, 태블릿 같은 거 우리가 익숙하게 컴퓨터를 쓰고 있지. 근데 우리가 앞으로 쓸 컴퓨터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이나? 이 컴퓨터. 자, 혹은 다른 컴퓨터도 보여줄까? 얘도 컴퓨터야. 여기에다가 입력 출력 장치만 붙이면 우리가 얘한테 명령을 내리거나 기억값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얘도 컴퓨터야. 다 CPU와 메모리가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전 세계 이거 외에도 막 수백 가지의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이 관계 있어. 여기는 이건 컴퓨터인데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영국 애들이 만들었어.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컴퓨터고, 이걸 처음에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컴퓨터를 써서 인터넷 접근하고 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컴퓨터가 너무 비싸고 인터넷 환경이 알려서 잘 쓰지 못해.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고싼 컴퓨터를 만들어서 가난한 나라들 애들도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이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3만원, 4만원. 성능은 되게 떨어지지만 간단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풀었지. 근데 이게 의외로 인기를 끈 분야는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개인들도 기존에 큰 고가 컴퓨터를 만들어서 내가 로봇이나 자동차, 비행기를 만들고 싶은데 컴퓨터가 필요했지. 근데 그때마다 비싼 노트북을 살 수가 없었는데, 라즈베리 파이라고 컴퓨터가 있네? 그럼 이걸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제어하는데 이런 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터의 특이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CPU와 메모리 장치들이 이렇게 칩, 반도체 형태로 붙어 있지.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핀이 이렇게 막 가시처럼 나와 있는 게 붙어 있어. 이 가시는 뭐냐면은 전기 신호를 내보내 주는 거야. 아주 약한 전기 신호를 내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하냐면은 여기서 로봇 움직여라고 하는 시그널을 외부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지. 그 장치를 추가적으로 더 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은 여기 있는 줄을 통해서 어디 외부에 있는 장치들과 통신을 할 수 있는 핀들이 이렇게 달려있지. 자, 그럼 우리가 수업할 다시 컴퓨터를 다시 보여줄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안에 작은 CPU나 메모리들이 이 작은 공간에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는 전기를 넣어주는 것이지. 전기를 내야지 이제 컴퓨터가 동작을 하니까. 그리고 얘를 뒤집어 보면 똑같이 가시 같은 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이 가시 하나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의 역할들이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주면 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실제로 이거 가지고 전 세계 우리가 메이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창작물들을 쏟아내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이제 코딩을 이제 배워봅니다. 다시 화면으로 가서. 그래서 이 컴퓨터 이름은 뭐냐? 아까 보여준 컴퓨터는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되게 시리즈가 많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시리즈는 이제 우노라고 하는 이거보다 조금 큰 형태의 시리즈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나노라고 하는 시리즈. 얘 아두이노 나노라고. 되게 작은 그 어떤 물체에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지. 대신 컴퓨팅 연산하는 능력은 다른 것보다 조금 떨어져. 작으니까 좀 저성능 칩을 썼고, 그 다음에 전기도 적게 먹게 해놨어. 그래서 이 전기 넣는 부분에 이게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 작은 배터리만 있어도 얘를 동작시킬 수가 있어. 그런 장점들이 있지. 그래서 이런 또 나노를 가지고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이 나노라고 하는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코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알아볼게요.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이거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뜻이에요. 코딩이란 어원은 실제로 우리가 뭐 직물을 짤 때 직물 짜는 어떤 그 천을 짜는 행위들을 코딩한다고 뜨더라고요. 우리 선배자들. 그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 언어를 코딩이라고 해요. 실제 우리는 코딩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프로그래밍은 이제 언어란 말을 많이 쓰고 기계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언어로 쓰고 이 언어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다는 말은 저번주에 했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제국이가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만 한번 불러볼래요? C++, C++, C, C, 파이썬, 자바, 몰라요. C 샤프도 옆에 알아봤지. 그 다음에 루비, 그 다음에 포트란, 그 다음에 코볼,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있지? 이거하고 독창이 맞지? 그 다음에 고, 그 다음에 사실 어셈블리도 분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계요. 어느 프로그램 언어 중에 일종이지.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걸 볼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제 C++이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탄생하진 않았어.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썼던 것들은 아예 사람이 기계의 언어를 배워버렸어. 그래서 얘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얘가 컴퓨터야 시킬 때 그냥 사람이 언어 0010010000 00101000 이렇게 해서 얘한테 다 직접 쳐줬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어떤 언어를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직접 기계어로 코딩을 했다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전문가스럽고 멋졌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어려워. 헷갈리고 실수했을 때 이걸 어디가 1이었는데 0으로 바뀐 건지도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다음에 사람들이 컴퓨터 개발자들이 조금 더 쉽게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어셈블리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예를 들면 뭐 10을 무브해라 어디로? 메모리 주소. 메모리라고 하면 이제 여기지. 여기 위에 있는 이 메모리에다가 이게 주소가 있어. 우리 집처럼 100번지 메모리를 가지는 주소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난 이걸 101번으로 옮기고 싶으면 100번에 있는 어떤 들어있는 값을 뭐 점프 혹은 카피, 정확히 명령어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를 101번으로 복사해주세요. 이동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언어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거를 더하기 하거나 빼기 하거나 나누기 하거나 하는 이제 각각의 명령어들을 단순하게 표현한 언어가 이제 어셈블리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혁명적이었어. 근데 이게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코딩이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에는 이것도 너무 인간 친화적이지 않아. 그래서 좀 더 사람 언어와 비슷한 언어를 만들자 라고 해서 이제 C가 나오기 시작해. C 같은 거.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A라는 변수의 값이 10이면 C에 있는 변수의 값과 D에 있는 변수의 값을 대해서 F에다 넣어. 그리고 프린트해. 실제 명령은 이렇게 있어요. F라는 값을 출력을 해. 이렇게 문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물론 사람의 언어와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일상에 쓰는 언어들, 문자들을 써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편해졌지. 실제 이게 뒤에서 안 보이는 내용들은 여기 있는 언어들을 기계어로 다시 이렇게 막 변환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전달하는 역할들은 이 C나 C++이 가지고 있는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는 안에 내부 프로그램, 여기 또
프로그램이지.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가 이걸 변환해주는 작업들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한 게 자바가 C++이 나왔고, 자바가 나왔고, 파이썬이 나왔고, C샵이 나왔고, 루비가 나왔고, 이런 언어들로 좀 더 발전하면서 기계어를 몰라도 좀 더 쉽게 사람 언어처럼 명령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 근데 이 모든 언어들이 전부 다 뭐 어디다 쓰면 좀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가장 편하고 잘 맞고 익숙한 프로그래밍을 하나 혹은 두 개 배워서 그냥 가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여기에는 어떤 언어를 쓸 거냐? 여기는 문법 자체는 현재 예를 들어 C++를 쓰고 있어. 이 C++이라고 하는 문법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컴퓨터가 없어서 직접 연결해 보지는 못할 거고, 아니야. 이거는 오늘 그냥 딱 쭉. 오늘은 이 컴퓨터를 이제 한번 직접 연결하는 것까지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얘를 코딩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할 거고, 그 전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이 아두이노 나노라고 하는 컴퓨터의 핀 아웃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핀 아웃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하는 가시 있지. 이 가시를 이제 핀이라고 하는데, 이 핀이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 그냥 뭔가 되게 복잡해 보여서 부담스럽지. 그래서 이걸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 컨트롤러, CPU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마르모폴로 형태로 이렇게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지. 부착이 되어 있고,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CPU 혹은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는 이제 ATmega 328P라고 하는 이제 회사 제품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CPU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요 옆쪽에 여러 핀들이 있어. 이 핀들은 각각의 성격이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여기 디지털 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디지털 핀은 어떤 전기 신호 한 개를 받거나 어떤 전기 신호 한 개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까 센서들 값을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고, 내보내는 거는 내가 불을 켜거나 모터를 동작시키거나 할 때 이 하나하나의 핀 D2에서 12번까지 여기 숫자가 작게도 표현되어 있어. 이 숫자에 대한 핀들을 사용을 해서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밑에 있는 아날로그 인풋 핀이야. 이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라고 하는 이제 걸 알아야 돼. A는 아날로그의 약자겠지, 당연히. 이 아날로그는 좀 연속적인 값들을 표현해. 위에 디지털 핀은 켜지고 끄지고 끝이야. 다른 값들은 없어. 근데 이 값들은 0, 1, 2, 3, 4, 5, 6, 7, 8, 9, 10 혹은 반대로 9, 8, 7, 6, 5, 4, 3, 2, 1이라고 하는 어떤 약간 연속된 값들, 계속 변하거나 움직이는 값들을 받아들일 때 쓰는 핀이야. 그럼 이거는 왜 쓸까? 얘는 예를 들어 온도를 써. 온도는 온오프가 아니잖아. 20도, 21도, 22도 이렇게 되잖아. 그런 값들을 받아들이려면 이런 아날로그 값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혹은 뭐 먼지를 감지할 때 먼지가 몇 개 있다라는 값을 줄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도 아날로그 값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그런 형태의 값들이 필요할 때는 이런 형태의 아날로그를 쓸 수가 있는 거지. 나머지들은 뭐 어떤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야. 이거는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아날로그라고 하는 부분과 디지털 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CPU와 함께 담겨 있는 게 이 아두이노 나노라고 하는 보드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거를 이제 코딩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확인을 해볼 거야. 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 케이블이 필요해요. 이 케이블은 그 마이크로 5핀인데 이 전용으로 나온 그 커넥터가 있어. 이거를 노트북과 아두이노 나노로 연결해서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USB 포트에 이렇게 꽂고 한쪽에 넓은 면을 PC에다가 꽂을 거예요. PC에다 꽂으면 얘가 이제 컴퓨터 불이 들어온 거예요. 초록불이 들어오죠. 초록불이 들어오면 이제 컴퓨터가 기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겠지. 실제 이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CPU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기동 절차에 필요한 계산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두이노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설치해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두이노 홈페이지로 갈 거예요. 여기서 아두이노라고 치면 여기 이제 아두이노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아두이노에 대한 설명, 교육, 그 다음에 뭐 구매를 한다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메뉴에서 지금 우리가 아두이노 ID 1.8이라고 써 있는 여기에 코딩을 넣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툴을 받는 거예요. 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해서 여기 다운로드해서 우리 이제 윈도우를 쓰니까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아두이노 툴을 IDE를 받는 거죠. IDE는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 언바이먼트라고 해서 이제 그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이미 이거를 깔아놨지.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 IDE라고 하는 아두이노 IDE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깔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지. 이거는 이제 허용을 해주고, 이게 지금 개발 환경이에요. 아두이노 종류가 다 나와 있어요. 아까 했듯이 아두이노 우노라고 하는 버전도 있고, 뭐 윤도 있고, 아두이노 메가도 있고, 그중 우리 나노를 쓰니까 나노를 쓰니까